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교육에서 통합과학 가르치는 강사 최우결입니다. 지금 웨비버의 통합과학 수업 얼마 전에도 이제 전강을 했는데요. 이어서 이제 하반기 이제 조기 개강이죠. 그래서 11월 달부터 진행되는 수업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데 통합과학에 대해서는 어머님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모르실 만한 것들 위주로만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는요, 아시다시피 통합 해가지고 물화생지가 이제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부터 해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하고 그 생명체들을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서 생태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리적인 얘기, 화학적인 얘기가 곁들여지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보여드릴게요. 이제 바뀌는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뚜렷한 차이점이 1학기, 2학기가 이제 분할이 돼서 통합과학 원 그리고 통합과학 2 이렇게 나눠져 있죠. 통합과학 원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큰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단원들은 됐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가장 민의를 많이 받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통합과학 설명을 해야 되냐, 물리나 화학, 일반 선택에 나오는 과목을 설명해야 되냐. 물론 이제 문과 쪽 진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일반 선택을 안 할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대세가 이과 쪽이고 그리고 또 메디컬 목표로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좀 중요성이 있는 다양들로 말씀을 드리면 1단원은 완전 기본적인 얘기고 2단원에서 그나마 이 앞쪽 파트에 이제 화학 얘기가 좀 나와요. 근데 여기서 화학은 좀 쉬운 화학이고요. 사실상 1학기 내신 성적이든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다음으로 3단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중력, 그리고 운동량, 충당량, 여기가 이제 메인 파트고요. 완전 이제 역학 파트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특목고 준비하거나 재수를 준비하면서 물리나 화학을 좀 심도 있게 하신 친구들은 이 부분이 조금 쉽게 보냅니다. 물리는 좀 선행을 나누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중등과학에서 이 부분은 쉽게 할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여기 1단원의 3단원은 마지막 부분을 유전정비 흐름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생명과학 파트거든요. 생명과학에서 유전은 어렵다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유전은 생명과학 외에 나오는 유전은 아니고 일반 선택 유전이 아닙니다. 진로 선택, 그러니까 3학년 1학기에 이제 보통 대치동 학교들이 편제되어 있는 생명의 원식성이라고 하는 그 지휘 선택 과목에 있는 유전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뭐랑 비슷하냐면 예전 대전기에는 생명과학 투어 나왔던 좀 복잡한 유전 부호 해석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다가 보면은 아마 이제 1학년 올라갔을 때 보통 1학년 1학기 기말비사 시험점인데 여기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선행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 2학기죠. 그래서 지금 2학기에는 대부분이 이제 화학이랑 지구과학 그리고 생명과학 내용이고 물리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학기는 메인이 물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2학기는 화학이 메인이다 보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3학년 3년기 중화반은 여기가 이제 사실상 2학기 통합과학 2의 피날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사실상 2학기 내신 성적도 결정되고 수능도 제가 일단 문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서 수능 등급이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요. 그러면 이제 후반부에 2학기 기말고사 시험점이가 될 텐데 물리 얘기가 좀 있습니다. 전자기학 파트고요. 역학보다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색깔 칠한 부분들이 이번 겨울방학까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좀 미리 봤으면 하는 그런 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물리하고 화학이고요. 보셔야 될 게 지구과학은 제가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합과학 지구과학은 쉬워요.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구과학을 좀 미리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생명과학과는 좀 다르게 지구과학은 자료 해석 위주가 거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암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요. 제가 자사고 지금 내신만 2018년도부터 했으니까 생각하는 건 어려운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다 쉽게 푸는 거고 사실상 회의 시험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과학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리, 화학, 그리고 생명에서는 유전 이 정도가 이제 최저치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여유가 있으시면 지구과학도 보면 좋죠. 근데 물리적인 시간이 허락을 해야 되겠죠. 자, 통합과학 수능과 내신에 대해서 조금 어머님들이 모르실 만한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능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올해 4월 달에
교육부랑 평가원에서 이미 어떤 식으로 나오겠다는 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기존에 20문제에서 25문제로 5문항이 늘었고 그 다음에 30분 시험 시간에서 이제 시간 10분 더 늘었습니다. 40분 동안 시험 보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시면은 일단 예전 과학탐구영역 수능에서 2점, 3점 두 개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통합과학 수능에서 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점에 2점, 2.1점 이렇게 0.5점 차이를 두면서 문항 100점을 다 세분화시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문제가 좀 쉽게 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0.1점 차이라도 등급을 좀 나눌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다분히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점수가 높았던 게 과거에는 3점짜리 문항이었는데 뭐 물, 원, 화원, 성원, 지원, 미투, 화투, 생투, 지투에서 3점이 10문항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문항 정도 차이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총 30점이잖아요. 원래 10점 만점에는 30점이었고 이제는 2.1점이 최고점입니다. 이게 이제 8문항 출제되는 걸로 예시 그 시험지에 나왔고요. 계산해 보시면은 이게 결국에는 20점이죠. 그러니까 30점 고배점 문항에서 20점 고배점 문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는 걸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에서 40% 고난도 문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었고 점수는 0.1점 차이로 세분화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쉽게 가면서 좀 차이는 내겠다. 그렇다고 마냥 또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 그래도 변별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차별점을 두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통합회생 능력이라고 해서 과거 수능에는 나오지 않았던 그러니까 35년 전 옛날 공통과학 시절 있죠. 그때 문제 스타일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물화생이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한 문제로 나오고요. 이거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 화학에서도 단연히 서로 다른 단연도 합쳐놓습니다. 그러니까 물화생을 합치기도 하고 같은 해학이지만 서로 다른 단원들을 합하기도 하고 생명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전이랑 물질대사 그러니까 서로 다른 단원들을 합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 뒤에 두 문항은 최근 사역대로 나오기 때문에 아직 접하시지 못한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화생 통합뿐만 아니라 단원 통합도 같이 된다. 이거 정리해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변별자는 추론 능력. 뭐 이렇게 해도 사실은 이제 잘 지식이 정리되어 있고 암기가 잘 되어 있으면 앞으로 있는 문제들은 다 맞춥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제 상위권, 극상위권 친구들을 나누는 기점이 필요한데 그 반발 기점이 바로 이제 추론 문항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 12월도 그렇고 올해 4월도 그렇고 다 이제 작년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4월 달에 나왔던 문항들인데 가장 어려웠던 문항들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화학 문항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물리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와요. 지금 평가원 지도서, 그러니까 교육청 지침에도 거기 뒤쪽에 줄글로 쭉 나와 있는데 물리에 대한 계산과 추론은 최대한 배제하도록 한다. 이게 지금 현행 통합과학 수능의 출제 기조고, 그러니까 물리는 이제 비교만 잘하면 됩니다. 뭐 몇 배, 뭐 크다 작다 이 정도만 하면 되고 숫자를 건드릴 일이 없을 거라고 일단은 평가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화학은 보시다시피 복잡한 숫자, 계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가성비가 제일 높은 예비고의 선행 과목은 화학입니다. 통합과학 화학이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뭐 중학교 때 좀 화학을 좀 어느 정도 좀 한번 통합과학 화학을 돌렸다 하시면 이제 그 다음은 일반 선택 화학. 일반 선택 화학에서도 만약에 이제 시간을 좀 더 쪼개고 싶다. 뭐 인간이나 이런 건 가능하잖아. 듣고 싶은 단어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산화원 3년기입니다. 이 세 문항이 모두 다 3년기 중해반응, 산화원은 중해반응 이쪽입니다. 그래서 화학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신통합과학은 제가 이제 올해 기출됐던 저는 이제 자사고 외부고나 부기고 뭐 이런 학교들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기출문제 보여드리면서 내신통합과학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문항 딱 보시면요 별로 풀기가 싫죠. 물리 문제인데 이게 이제 2015년도 엄청 옛날 수능 문제를 대전통합과학으로 바뀐 이 교육과정에서도 아직까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마도 상위 5년 동안에는 아직 수능 통합과학이 시행이 안 됐잖아요. 2028년에 처음 시행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기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도 문항을 내려면 예전 평가원 교육청 수능 문제들을 낼 수밖에 없고 사실상 그래서 과도기에 속해 있는 시점이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 것과 현재 것 다 하셔야 합니다. 물리뿐만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역학도 마찬가지로 이거 외대부고 기출문제인데 그냥 2024년 2월이니까 비교적 최신 평가원 고3 수능 문항을 그대로 내신 시험에 변형해서 내고 있는 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EBS 문항을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EBS 수능 특강도 필요하다면 물리나 화학에서 선별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내신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나왔던 삭제된 단원들 있죠. 이게 개정되면서 옛날에 통합과학에는 있었으나 지금 개정된 통합과학에는 없는 개념과 단원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기반 내신 대비반 되면은 요걸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데 지금 그래도 비교적 여유가 있는 예비군 상황에서 과거 나왔던 것들 중에서 최근에는 이제 다 없어졌지만 내신 문제로 나오고 있는 일부 지압적인 내용들은 한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한 페이지 다 해드리는 건데 이게 1학기 기말고사 외대부고에서 나왔던 한 페이지인데요. 문제 보시면은 뇌문항에 엄청난 계산 문제로 막 뒤덮여 있죠. 뭐 이런 식으로라고 해서 상위권 학교들은 외대부고뿐만 아니라 대치동에 있는 이런 광역 자사고라든지 상위권으로 이제 통합과학을 좀 어렵게 낸다라는 학교들은 어쩔 수 없이 물리나 화학에서 이렇게 복잡한 계산 문제를 예전까지 끌어내서 학생들의 점수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내신과 수능 다 해야 되고요. 개정 전과 후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중요하죠. 제가 좀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왜 지금 시점에서 소개를 드리냐면 그건 이제 내신과 수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보여드리면 영상으로 했는데 음향이 나오진 않네요. 원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 수업이랑 수능 수업 모두 다 하고 있고요. 지금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암기가 편한 암기법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고난도 문항을 좀 쉽게 풀기 위한 스킬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실전에서 정말 이제 문제에 대한 체감 난이도를 낮출 수 있게 하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춘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바고요. 네, 영상이 너무 기네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학생들에게 나름 기감이 될 수 있는 학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사고 내신 통합과학을 2018년도부터 다원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3 수능까지는 2021년도부터 강남도생 저중반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재수사 발표를 해가지고 SBS 그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제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일부 영상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이제 의대만 담당으로 해서 출연도 했었고 압도적 참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고난도 문항, 아까 보여드렸던 물리나 화학, 3년기 중화반응 이쪽에서 문제를 좀 빠르게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숏컷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하고 과거의 것들을 잘 변형을 해가지고 우리 예비고이들, 특히 이제 중3 친구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들을 그냥 학생들에게 던져주기만 하면 자기 것으로 못 만들기 때문에 매주 차례시키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이거 이제 좀 빡센 테스트를 통해서 같이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혼자서 좀 학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충분한 양의 콘텐츠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학생들의 후기 보시면은요, 대부분 테스트가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다,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정도의 후기가 공통적인 분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비군들을 의뢰해가지고 그 공일 통합과학이 아니라 조금 더 쉽게 버전 바꿔가지고 제가 수업을 할 예정이고 그거와 맞는 강의 콘텐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1회차에서 3회차 동안은요 물리 전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비군 수업 때 물리는 다 해요. 그리고 4회차부터 6회차에는 화학 전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화, 통합과학 웬2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앞부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먼저 물리하고 화학 어려운 부분을 해놔야
사람이 이제 문제를 같이 풀 시간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요. 그래서 3주차 이후부터는 매주 테스트를 보면서 물리하고 화학 고난도 문제, 뭐 당연히 쉬운 문제도 하고요. 이런 것들 이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8, 9, 10, 3회차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과학의 유전 파트, 이게 어려운 부분, 그리고 지구과학도 그나마 좀 어려운 단원들이 어렵진 않은데 하여튼 미리 보면 좋은 단원들이 있어서 지구과학 아예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곁들이는 수준으로 중요 단원 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과 최대한의 효율성을 목표로 단연간의 어떤 저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만들어낸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부터 시합을 시작하는데 한 2주차, 3주차까지는요 테스트 없이 진도이 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물리에 대한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간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정도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공식들이 쌓으면 그때부터 이제 매주 테스트를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테스트 보고 점수 낸 다음에 학부모님들한테 전송해드리고 그냥 이렇고 그래서 클리닉 한다 이게 아니라 학생들이랑 같이 배웠던 거 계속 복습합니다. 특히 이제 처음으로 통합과학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날은 이게 한 번 딱 보면은 자기게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반복과 복습을 위해서 문제를 풀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개념 그리고 접근법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설 강의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은 진도 해서 3시간 좀 쌈박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좀 질응답 받고요. 클리닉을 입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스케줄이 또 많고 학생들이 또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 중요하죠. 그래서 클리닉을 바로 해서 무리한 일정으로 짜지 않고 대신에 클리닉은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원을 이제 현장을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과제 다 걷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첨삭 다 해서 학생들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마다 이제 틀린 문제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오답 노트 그리고 관련된 단원에 대한 추가 문항까지 같이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학생별 맞춤형 자료를 저희 조교진들이 수업 때 실시간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수업에 대한 테스트 결과랑 과제에 대한 건 요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통해서 카카오톡 통해가지고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께 다 드려요. 그래서 변화 추이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평균에서 어느 정도인지 또 과거에도 누적돼서 점수가 우상을 하고 있는지 또는 우하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게 시각화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또 어떤 자료가 나갔고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이런 부분은 잘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연구실은 좀 이거 신경을 써가지고 매주 학부모님들께 어떤 자료 나갔고 어떤 수업 나갔는지 아주 자세하게 카톡으로 전송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미달이 보면 클리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1대1 줌 클리닉을 해요. 주말에 이제 수업이 거의 몰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클리닉을 사실상 제대로 하기가 쉽지도 않고 조금 하다가 가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아예 그냥 평일 저는 외화수 동안에는 학생들 줌 클리닉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진행이 안 될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꽤 계시는데 또 이 친구들이 이미 줌 이런 거에 익숙하고요. 더군다나 이것도 이제 제가 직접 하면서 이 외학 시스템 통해가지고 1인당 30분씩 다 배정을 해서 중독되지 않게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선택해서 클리닉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일 좋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자원한 친구들은 굳이 이런 강제적인 클리닉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 친구들은 이런 클리닉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점수가 좀 낮게 나왔는데 클리닉 해야 된다. 사실 그 친구들은 클리닉을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주 클리닉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달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5명 정도의 평균 5명 정도의 친구들을 매주 클리닉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좀 많이 돼야 자요. 제가 좀 중독으로 계속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고요. 한번 하고 나면은 많이들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줌을 통해가지고 주로 제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학생들에게 풀이를 시켜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푸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고 이게 사실 옆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게 막 학생 옆에 막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친구 푸는 거 보면 좀 힘든데 줌으로 보게 되면 줌으로 패드 통해가지고 친구가 쓰는 거 보면 어떤 부분에서 좀 보충할 지점이 생기는지를 쉽게 제가 체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클리닉, 청소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과제를 또 미달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학부모님들이 과제 미달하면 좀 남겨서 시켜야 되지 않냐. 기본적으로는 과제 미달한 친구들을 남겨서 이제 숙제를 시키는 게 좋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또 다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온라인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과제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계속 추적해서 과제를 온라인으로 다 제출시키게끔 만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후가 있어서 자기만의 어떤 또 공부 스타일이 있으면 되게 또 필요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제는 계속 건넨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여율이 높은데 간혹 뭐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좀 이런 거 과제 내는데 너무 싫다 이런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주체적으로 학습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강제성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수업 영상은 다 고화질로 찍어가지고 편집까지 다 해서 보기 편하게 뭐 핸드폰으로 찍지 않고요. 전문 장비로 다 찍어서 학생들에게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원교육에서 11월 23일 날 개강을 하고요. 예비고일을 위해서 최적화된 강의와 컨텐츠 그리고 이 수업을 듣고 났을 때 통합과학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이런 말들을 학부모님께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 수업의 목표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무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